원래는 저희가 이제 월요일 날 주간 전망 및 전략을 세우는데요. 월요일도 이제 김영재 이사님이랑 얘기를 했죠. 근데 이번 주 워낙 그 이벤트 주간을 지나가기 때문에요. 이슈들 좀 집중 진단하는 시간, 투자 전략 세우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 FC 염정 팀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타방송에선 저하고 이제 가끔 뵀지만 우리 MTN 이 코너에는 처음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번 주 이슈들이 많습니다. 일단 우리 한국의 2분기 성장률은 0.7%로 나름 선방하면서 오늘 나왔고요. 이후에 일정들이 많죠. 네, 어떻게 보세요? 일단 이번 주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시장은 좀 관망 분위기, 대기 모드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네.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FOMC 회의라든지 그리고 미국의 GDP 등 발표 그리고 주요 대기업들의 미국, 국내도 마찬가지고 전반적인 대기업들의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방향성은 일단은 크게 가져가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사실 시장은 지금 일부 테마주 종목으로 움직이고 특별히 이제 주도 섹터라든지 어떤 큰 흐름은 좀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일단은 큰 이벤트가 지나간 후에 좀 포지션을 좀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좀 대부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외국인 기관의 움직임도 별로 없고요. 개인들의 매수세만 조금 일부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아직은 이제 관망세로 보시는 거죠. 시장들이요. 네. 섹터 종목 얘기를 좀 하도록 할게요. LG 에너지 솔루션 이제 내일 보호예수 물량이 풀린다고 해서 이것도 이제 국내 이슈 가운데는 이제 긴장되는 상황인데요. 매수 기회로 삼어라, 섣부르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제도 LG 에너지 솔루션이 올랐을 거예요. 오늘도 2% 오르면서 오히려 2차 전지 좀 상승을 좀 주도하는 그런 모양새여서요. 네, 어제는 종가가 어제도 2% 어제 올랐죠. 종가, 네. 네. 어제랑 좀 비슷한 양상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네. 같은데요. 어제 사실 이제 처음에 시가에는 일단 마이너스부터 시작했다가 네. 종가로는 이제 플러스 2%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사실 지난달부터 한 달여 전부터 LG 에너지 솔루션의 7월 말에 보호예수 물량 오버행 이슈에 대한 부분은 시장에서 가장 좀 우려되는 부분으로 지목이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내일이죠. 이제 임박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또 다시 한번 또 장 초반 대비해서 지금 또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오늘도 마찬가지로 외국인들은 또 이 거래일 연속으로 LG 에너지 솔루션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일단 LG 에너지 솔루션의 보호예수 물량에 대한 부분은 좀 이해를 좀 하셔야 되겠는데 일단은 대부분의 물량 같은 경우는 일단 LG화학이 보유하고 있는 물량인 부분이고요. 나머지 이제 기관이라든지 연기금 등 금투 같은 경우가 약간 5에서 6% 정도의 이제 지금 유통 주식 비율 대비해서 그 정도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그 물량이 나올지에 대한 부분이 사실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지금 오늘자 기준 현재가 기준으로 했을 때 우리가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의 공모가가 30만 원이었었기 때문에 약간 30% 정도 이상의 이제 수익률을 일단 가져가기 때문에 일부는 일단 차익 실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이 얼마나 시장에 좀 파급을 미칠 수 있느냐에 따라서 LG 에너지 솔루션과 더불어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의 움직임이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는 지금 40만 원 선을 회복하면서 이러한 어떤 오버행 이슈에 대한 어떤 우려감보다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어느 정도 좀 사실은 지금 더 빠질 거라고 좀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포지션을 좀 잡지 말자라는 부분이 시장의 좀 의견이었었는데 오늘 같은 움직임이라면은 조금 더 이제 장 마감까지 지켜봐야겠지만 일단은 역시나 방향성을 좀 찾기는 어려운 부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LG 에너지 솔루션의 이제 주가 추이를 최근에 보게 되면 사실 이제 고점 상장 초기에는 일단 제외를 하고요. 일단 3월달 이후로 주가 흐름을 보게 되면 저점이 35만 원에서부터 45만 원 선이었고 주요 이제 매물대가 물린 부분은 38만 원에서 이제 40만 원대 정도가 가장 주요하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가격대까지 다시 또 올라오면서 사실 40만 원 선을 좀 40만 원 선 하회를 할 경우에는 사실 좀 추가적으로 우리가 좀 LG 에너지 솔루션 가격대에 대한 좀 부담감이 있었는데 다시 오늘 움직임을 좀 살펴보니까 또 최근에 이제 수급을 보니까 그렇게 우리가 우려할 수 있는 정도 수준은 또 아닐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요. 2차 전지 전반적인 섹터의 움직임은 지금 좀 관망 모드입니다. 마찬가지로 어제 같은 경우에도 2차 전지가 좀 약세를 보여줬고요. 오늘도 지금 일부 약세를 보이면서 일부 종목들 예를 들어서 포스코 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낙폭이 좀 과대했고 다른 양극재
종목들보다는 좀 오름이 좀 덜했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나타나고 전반적으로는 좀 보합세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의 움직임도 중요하지만 내일의 움직임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전히 저는 LG 에너지 솔루션은 일단은 좀 지켜보자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보유자분들이 그렇다고 해서 과도하게 우려해서 지금 포지션을 좀 줄이신다거나 네. 이런 부분보다는 그래도 이제 흐름 자체가 그렇게 낙폭이 크게 움직이거나 변동성을 크게 주는 종목은 아니고요.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종목이기 때문에 일단은 좀 관망이 필요하겠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공모하면서 상장할 때랑은 수급 상황은 다르죠. 그때는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대여가 들어오기 때문에요. 기관들이 2차 전지 가지고 있는 그 기관들이 이걸 담으려면 다른 걸 일정 부분 줄일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 요인이 있었거든요. 지금은 이제 어떻게 보면 LG 엔솔 자체 수급 문제지 2차 전지 전반적인 구조에 영향을 주는 문제라고 보기에는 좀 과장이죠. 예, 그런 점에서 LG 에너지 솔루션 문제가 잘 지나가고요. 2차 전지 전반적인 시각은 이제 긍정적이신 겁니까? 아니면 조금 더 매수 타이밍을 기다리는 타이밍이에요? 일단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급의 문제라기보다 어떤 주도 섹터에 다시 이제 귀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2차 전지 섹터가 자동차 섹터라든지 최근에 반도체주가 조금 더 강했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 좀 쉬어가는 국면이었고 여기에 LG 에너지 솔루션이라는 빅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으로 지금 조금은 좀 쉬어가지만 오히려 이 부분이 좀 해소된다라거나 만약에 오히려 LG 에너지 솔루션의 앞으로 주가 방향이 오히려 더 좋다라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이제 2차 전지 소재주 단이라든지 후단 종목들이 또 변동성을 가져오면서 좀 움직일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2차 전지 관련주들은 지금 과대낙폭 종목들 위주로 지금 좀 챙겨보시면서 관심을 가져주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방산주 얘기하겠습니다. 현대로템의 이제 K2 전자 수출 가능성으로 인해서 불을 뿜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현대로템이 그전에도 한국항공우주도 그렇고요. LIG 넥스원, 소위 K방산에 대한 기대감들이 꽤 있습니다. 방산주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방산주 같은 경우 오늘 특별하게 움직이는 오늘 좀 조정이고요. 예, 오늘은 좀 전반적으로는 이제 보합 또는 조정의 부분이 있고요.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오늘 장 초반 좀 강하게 움직였다가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에 대한 기대감은 일정 부분 또 어느 정도 재료가 어느 정도 좀 다 노출이 되면서 또 상승폭을 조금 더 줄여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K방산이라고 해서 이제 폴란드와의 수주 계약에 대한 기대감이 가장 큰 부분으로 나타날 수 있겠는데 그에 대한 부분은 일정 부분은 좀 선반영됐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선반영됐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련 종목들이 일정 부분은 또 다시 한번 계속해서 같은 패턴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수주에 대한 기대감이 또 뉴스화되면 그에 대한 부분으로 주가가 또 올랐다가 일정 부분 또 조정을 받고 계속해서 이런 반복적인 부분을 가져가고 있는데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이 발표가 됐는데 지금까지는 일단은 저는 해외 수주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부분 반영이 안 된 실적입니다. 실적 면에서 확인을 하게 되면은 현대로템 같은 경우에 최근에 순이익이 78% 증가를 했다라는 부분이 확인되고 있고요. 여기에 대한 가장 큰 비중에 대한 부분은 철도 부분의 수주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라고 한 만큼 아직은 그 K방산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이 반영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 실적을 가져갈 수 있다는 건 하반기라든지 내년도에 실적에 만약에 방산 관련된 산업에서 추가 수주가 이어진다면 실적 면에서도 실적 관련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지금은 단기적인 좀 선반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 지금 급하게 따라갈 필요는 없는 종목이다라고 생각하고요. 좀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방산주를 좀 체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산이 이제 개념이 달라졌잖아요. 수출주가 됐고요. 우주항공 방산은 두 개가 엮여 있습니다. 지난번에 누리호 발사에 이어서 8월 3일인가요? 이제 달 우주 탐사선 발사도 있잖아요. 네. 두 가지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다만 기대가 주로 이제 기대감으로 훅 가기 때문에 그때 올라갈 때 쫓아서 하면 고생할 수가 있으니까 좀 조정받을 때 그죠? 네. 시장에 관심이 좀 덜할 때 사시는 전략이 좋을 것 같고요. 건설주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대건설 주가 한번 보여주시고 현대건설 실적표 우리 지금 만들어진 게 혹시 있나요? 없나요? 예, 현대건설 주가가 4% 오르고 있고요. 그 영업이익이 시장의 기대치 평균이 1,800억 정도 됐는데요. 1,750억 정도 나와서 시장 기대치보다는 못 미쳤지만 연율로 24% 늘었고 대체적으로 발표치가
기대치는 좀 밋밋했지만 좋게 나오면서 현대건설이 강한 상승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건설주 좀 봐도 될 때인가요? 일단은 현대 건설주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일단 전반적인 시장 자체가 어떤 섹터가 다 같이 움직이는 부분보다 뭐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확실히 있는 종목들, 개별 종목단의 움직임이 좀 크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현대건설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4거래일 연속으로 상승세 이어가고요. 5%까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뭐 다른 건설주들 같은 경우 뭐 GS건설이라든지 다른 건설주 같은 경우는 그렇게 큰 흐름을 좀 크게 같이 가져가고 있는 모습은 보이고 있지 않고요. 네. 일단 건설주는 최근에 이제 낙폭과대 종목 쪽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건설주는 아무래도 뭐 대선에 대한 효과로 인해서 연초에 좀 가장 강한 움직임이 보였었고 그 후에는 사실 건설주에서 큰 모멘텀을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현대건설만의 오늘의 좀 개별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앞서 말씀하신 대로 실적이 생각보다는 괜찮다라는 부분이고요. 우리가 건설주에서 가장 지금 좀 우려되는 부분은 저는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택 경기에 대한 주택 경기가 사실은 좀 둔화되고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크고 그로 인해서 신규 분양 시장에 대한 부분이 사실 지금 뭐 미달되고 있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정도로 사실 주택 경기가 그렇게 좋지 못하는 상황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로 원재료가 상승이라든지 그런 이제 원재료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의 불안정한 모습으로 인해서 사실 영업이익단에서 한마디로 수익 면에서 조금 좀 저조해질 것이다라는 부분이 우려가 됐었는데 그에 대한 부분이 현대건설이 생각보다는 괜찮다라고 원가에 대한 원가율 자체가 상승을 했지만 그에 대한 부분이 연초 대비해서는 2분기에는 괜찮다라는 해석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모든 게 다 이제 해석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 단기적으로는 실적이 괜찮았지만 하반기까지 어떻게 이어질지에 대한 부분은 파악하셔야 되겠고요. 이제 건설주로 보게 되면은 뭐 내수에 대한 부분, 주택 건설이라든지 내수에 대한 부분과 해외 수주에 대한 부분, 해외 플랜트에 대한 부분을 파악할 수 있는데 일단은 저는 이제 내수 경기보다는 이제 해외 플랜트 쪽으로 좀 더 집중되어 있는 종목이다라고 한다면 중장기적으로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고요. 건설주는 일단은 지금 과대 낙폭 종목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은 올 수 있다. 하지만 추세적으로 지금 좀 강하게 갈 수 있는 모멘텀은 아직은 좀 찾기 힘들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 지난번에 이제 건설 장비 관련주들이 좀 움직였었는데요. 실제 그게 영향이 있나 이런 고민들이 있었는데 건설주 얘기 나오는 건 실적으로 반영하고 말씀하신 것처럼 해외 건설에 대한 모멘텀 반영하면서 건설주가 좀 오릅니다. 전략 좀 마무리하겠습니다. 지수가 이제 하단은 좀 잡았지만 여전히 이제 횡보 국면이고 소위 약세장 속의 반등 국면이라고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요. 포트폴리오 전략 좀 짜주세요. 네, 말씀하신 대로 지수는 지금 2,400선을 앞뒤로 해서 사실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지수는 하방은 좀 받쳐주고 있지만 마찬가지로 상방도 뚫지 못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 빅 이벤트와 함께 여러 가지 이제 실적 발표들을 앞두고 지수는 크게 저는 움직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에 대한 부분보다는 오히려 이제 개별 종목이라든지 섹터별의 순환매가 더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좀 방향성을 지금 방향성을 한쪽으로 가져가기, 베팅하기에는 조금은 좀 어려운 구간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개별 종목단에서의 어떤 단기적인 반등이 나온다거나 한다면 저는 오히려 그 종목에 대해서는 비중을 좀 줄이시면서 현금을 좀 보유하시고 다른 종목들에 대한 다른 섹터에 대한 좀 준비를 좀 하셔야겠다라고 생각하고요. 최근에 시장의 분위기를 보면 이제 지수는 크게 변동이 없기 때문에 지수단에서의 움직임보다는 최근의 흐름은 이제 대형주 중심의 시장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형주의 상승률이 중소형주의 상승률보다 좀 더 좋았다라고 좀 조사가 나오고 있고요. 그에 대한 부분은 아무래도 대형주가 움직일 때 중소형주가 같이 탄력적으로 붙어주기에는 지금 좀 부담스러운 장세이기 때문에 일단 대형주로 일단 시장의 어떤 좀 분위기를 좀 파악하고 있는 시장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일단은 저는 일정 부분은 조금이라도 현금 보유하실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다음 주에 어떤 좀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시장에 대비해서 지금은 좀 수익을 보실 수 있는 부분에서는 비중 축소를 좀 하시면서 대기를 하시는 게 더 어떻겠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마켓 주민 소위 빅 이벤트 주간의 이슈들 전략 세웠습니다. 한국투자증권 FC 염정 팀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